저는 올해 70살입니다. 인천에서 30년 동안 분식집을 운영했어요.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던 떡볶이집이었죠.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밤 9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재개발 지역 상가를 샀습니다. 15년 전 일이에요. 당시에는 12억이었는데 지금은 28억까지 올랐죠. 한 달에 임대료로 300만 원씩 들어왔어요. 분식집 문 닫고 나서는 이 돈으로 살았습니다. 저한테는 자식이 둘 있어요. 큰딸 예진이와 둘째 아들 재욱이죠. 예진이는 정말 착했습니다. 공무원 남편 만나서 알뜰하게 살았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했죠. 명절 때마다 찾아와서 집안일을 도와줬습니다. 손주들도 자주 데려왔어요. 문제는 재욱이었어요. 재욱이는 어릴 때부터 말썽이 많았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놀기만 했죠. 대학도 겨우 들어갔어요. 졸업하고 나서는 취직은 안 하고 사업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친구랑 치킨집을 했어요. 1년 만에 망했죠. 그 다음엔 옷 장사를 했습니다. 그것도 6개월 만에 접었어요. 그러고는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했습니다. 매번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엄마, 이번엔 진짜 대박 날 거야. 500만 원만 빌려줘. 재우가, 엄마도 여유가 없어. 이번엔 스스로 해봐. 엄마가 상가 있잖아. 그거 팔면 되잖아. 재욱이는 제 상가를 탐냈습니다. 노골적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마음이 아팠죠. 결혼도 늦게 했어요. 37에 유진이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예쁘고 말도 잘했어요. 처음엔 저한테도 친절했죠. 어머님,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재욱이 잘 부탁해. 결혼식 비용은 제가 다 댔습니다. 전세금도 5천만 원 보태줬어요. 재욱이가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 재욱이는 더 심해졌습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또 찾아왔어요. 이번엔 3천만 원을 달라고 했죠. 거절했습니다. 재욱이가 화를 냈어요. 엄마는 왜 맨날 안 된다고만 해. 누나한테는 얼마나 많이 줬는데. 예진이한테 따로 준 거 없어. 다 예진이가 벌어서 산 거야. 거짓말. 분명히 누나한테 더 많이 주셨을 거야. 재욱이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락이 뚝 끊겼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명절에도 안 왔어요. 제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제 자식인데요. 밤마다 재욱이 생각을 했어요. 잘 지내고 있을까? 혹시 아프지는 않을까? 예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동생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그 애는 돈만 보는 애예요. 그래도 내 아들인데. 엄마가 너무 착하셔서 문제예요. 동생은 엄마 마음을 모르는데. 예진이 말이 맞았어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여보세요? 엄마. 재욱이 목소리였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죠. 재욱아? 응, 나야. 엄마 잘 지내셨어? 그래, 잘 지냈어. 너는? 나도 잘 지내. 엄마, 칠순 축하드려요. 제 생일은 지난달이었습니다. 한 달이나 늦은 축하였죠. 그래도 기뻤어요. 고맙다. 엄마, 늦었지만 제가 효도 여행 보내드릴게요. 효도 여행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여행? 제가 푸켓 리조트 예약했어요. 5성급이에요. 엄마 모시고 가고 싶어요. 믿기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연락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여행을 보내준다고요. 재우가 무슨 일 있니? 아무 일도 없어요. 그냥 엄마한테 효도하고 싶어서요. 제가 그동안 불효했잖아요. 그래도 갑자기 왜? 엄마 의심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재욱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때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기요, 전화 바꿔봐. 유진이었습니다. 재욱이 아내죠. 어머님, 저예요. 유진이요. 그래,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효도하고 싶어서 그래요. 꼭 가세요. 유진이도 정성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처럼 차갑지 않았죠. 근데 갑자기 태국이라니. 어머님, 태국 진짜 좋아요. 바다도 예쁘고요. 리조트에서 푹 쉬세요. 저희가 다 모실게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들이 변한 것 같았어요. 며느리도 달라진 것 같았죠. 혹시 정말 반성한 걸까요? 이제 효도하려는 걸까요? 기대가 생겼습니다. 그래, 알았어. 갈게. 진짜요? 어머님, 감사해요. 유진이가 기뻐했습니다. 재욱이도 전화를 바꿔받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다음 주 금요일 출발이에요. 제가 인천공항에서 만나요. 그래, 알겠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5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거였죠. 게다가 해외여행까지요. 혹시 이번 기회에 관계가 회복될까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진이한테 전화했어요. 예진아, 재욱이가 연락 왔어. 네. 동생이요? 왜요? 나 푸켓 여행 보내준대. 예진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조심하세요. 무슨 소리니? 동생이 갑자기 그러는 게 이상해요. 뭔가 속셈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야. 재욱이가 변한 것 같아. 목소리가 진심이었어. 그래도 엄마, 조심하세요. 돈 이야기 나오면 절대 응하지 마세요. 알았어. 걱정 마. 예진이 말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일주일 동안 여행 준비를 했습니다. 옷도 새로 샀어요. 신발도 샀죠. 오랜만에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금요일이 됐어요.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재욱이와 유진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재욱이가 저를 안아줬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재욱이를 안았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엄마, 많이 기다리셨죠? 아니야. 괜찮아. 유진이도 다가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은 얼굴이었어요. 어머님, 여행 가방 제가 들게요. 아니야, 괜찮아. 어머님, 편하게 계세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모실게요. 유진이가 제 가방을 챙겨줬습니다. 재욱이는 제 팔을 잡아줬어요. 기분이 좋았죠.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비행기 좌석은 이코노미였어요. 괜찮았습니다. 재욱이가 창가 자리를 양보해줬죠. 엄마, 창밖 보세요. 구름 예뻐요. 그러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뱃속이 울렁거렸어요. 재욱이가 손을 잡아줬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조금. 괜찮아요. 금방 도착해요. 유진이가 음료수를 주문해줬어요. 오렌지 주스였죠. 달았습니다. 5시간이 걸렸어요. 푸켓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더웠어요. 습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죠. 어머님, 날씨 좋죠? 그래, 덥긴 한데 좋네. 공항 밖으로 나갔습니다. 재욱이가 예약한 차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검은색 승합차였죠. 리조트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였어요. 파란 바다도 보였죠. 정말 예뻤습니다. 엄마, 여기 처음이죠? 응, 처음이야.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재욱이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리조트에 도착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분수대가 있었고 꽃들이 가득했어요. 로비는 천장이 높았죠. 체크인을 했습니다. 직원이 목에 꽃 목걸이를 걸어줬어요. 향기가 좋았습니다. 어머님, 방 보러 가실래요? 그래.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갔어요. 복도가 길었습니다. 끝에 있는 방이었죠. 문을 열자 깜짝 놀랐습니다. 방이 엄청 넓었어요. 거실에 침실이 따로 있었죠. 발코니도 있었습니다. 발코니로 나갔어요. 바다가 보였습니다. 수평선이 파랗게 펼쳐져 있었죠. 수영장도 보였어요. 와, 정말 좋다. 그죠? 제가 고생해서 찾은 곳이에요. 재욱이가 뿌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 재욱아.
당연한 거예요. 엄마한테 효도해야죠.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옷장에 걸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어요. 재욱이와 유진이는 옆방이었죠. 1시간쯤 쉬었을까요? 재욱이가 노크를 했습니다. 엄마, 점심 먹으러 가요.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뷔페였습니다. 음식이 정말 많았죠. 태국 음식, 중국 음식, 일식까지 다 있었어요. 접시에 음식을 담았습니다. 팟타이라는 볶음 국수를 먹었어요. 매콤하고 새콤했죠. 맛있었습니다. 어머님, 입에 맞으세요? 응, 맛있어. 다행이다. 많이 드세요. 유진이가 계속 음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과일도 깎아줬어요. 정성이 느껴졌죠. 식사 후 수영장으로 갔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해서 그냥 발만 담갔어요. 물이 시원했죠. 재욱이와 유진이는 수영을 했습니다. 둘이 장난치며 놀았어요. 행복해 보였죠. 저녁에는 스파를 받았습니다. 재욱이가 예약해뒀대요. 마사지실에 누웠어요. 아로마 향이 가득했죠. 마사지사가 등을 주물렀습니다. 시원했어요. 30년 동안 분식집 하면서 쌓인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았죠. 1시간 동안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어요. 기분도 좋았죠. 저녁 식사도 리조트에서 했어요. 이번엔 야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자리였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죠. 엄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재욱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셋이 함께 찍었어요. 유진이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죠. 하나, 둘, 셋. 사진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재욱이가 보여줬어요. 우리 모두 웃고 있었죠. 언제 이렇게 웃어봤나 싶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바닷가재 요리였어요. 큰 접시에 담겨 나왔죠. 비싸 보였습니다. 재우가, 이거 비싸지 않니?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잖아요. 고마워. 바닷가재를 먹었습니다. 살이 쫄깃했어요. 소스도 맛있었죠. 식사 중에 재욱이가 말했어요. 엄마, 내일은 뭐 하고 싶으세요? 글쎄, 아무거나 좋아. 시내 구경 갈까요? 쇼핑도 하고요. 그래, 좋지. 유진이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저도 쇼핑 좋아해요. 같이 다녀요. 그래, 그러자.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푹신했죠?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재욱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았어요. 유진이도 달라졌죠. 혹시 예진이 걱정이 기우였을까요? 재욱이가 진심으로 효도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죠.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가 됐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바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였죠. 평화로웠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요.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을 떴어요. 시계를 봤죠. 8시였습니다.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벼운 원피스를 입었죠. 재욱이가 아침 먹으러 가자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재욱이와 유진이가 이미 앉아 있었죠. 창가 자리였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다행이다. 여기 앉으세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밖으로 수영장이 보였어요. 아침 햇살이 물에 반짝였죠. 뷔페에서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과일과 빵 그리고 스크램블 에그를 담았어요. 커피도 한 잔 따랐죠. 테이블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재욱이는 볶음밥을 먹고 있었어요. 유진이는 샐러드를 먹고 있었죠. 어머님,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 여기는 날씨가 참 좋아. 맞아요. 1년 내내 이래요. 유진이가 밝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제 스파가 어땠는지, 오늘 계획은 뭔지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죠. 그런데 재욱이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뭔가 고민하는 것 같았어요. 유진이를 쳐다봤죠.
유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 사이에 신호가 오간 거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재욱이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엄마, 응?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순간 예진이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하라던 말이요. 뭔데? 사실 제가 이번에 정말 좋은 사업 기회를 잡았어요. 사업이라는 말에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놨어요. 무슨 사업? 친구가 여기 태국에서 한식당 체인 사업을 하거든요. 지금 푸켓에만 3개 매장이 있어요. 대박이래요. 재욱이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저보고 파트너로 들어오래요. 지금이 딱 기회래요. 유진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진짜 확실해요. 친구 매장 직접 가봤는데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둘이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준비한 듯한 말투였죠. 그게 얼마나 필요한데? 재욱이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유진이가 대신 말했어요. 10억이요. 숨이 막혔습니다. 10억이요.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제 상가가 28억인데요. 10억은 너무 많아. 저도 알아요. 근데 최소 투자금이 그래요. 매장 3개 인수하는 거라서요. 재욱이가 급하게 설명했습니다. 상가 담보대출 받으시면 돼요. 28억짜리면 10억은 쉽게 나올 거예요. 유진이가 이미 다 알아본 투로 말했어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담보대출이요. 그럼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재우가, 그건 너무 위험해. 만약 사업이 안 되면 어떡하니? 안 될 리 없어요. 친구가 3년째 하는데 계속 잘 되고 있어요. 그래도 10억은 너무 큰 돈이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엄마는 저 안 믿으시는 거예요? 재욱이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 어머님, 어차피 나중에는 다 저희 거 아니에요? 유진이가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유진아, 그게 무슨 말이니? 사실이잖아요. 어머님 돌아가시면 결국 재산은 자식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니? 화가 났습니다. 제가 죽기를 기다리는 말투였어요. 어머님, 제 말은 그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내 재산을 미리 달라는 거잖아.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옆 테이블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재욱이가 급히 말했어요.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 조용히 이야기해요. 조용히 이야기할 게 뭐가 있니? 10억은 안 돼. 그럼 얼마는 되는데요? 재욱이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억. 네. 재욱이와 유진이가 동시에 말했어요.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2억까지야. 그 돈으로 작게 시작해봐. 2억으로는 안 돼요. 최소가 10억이라니까요. 재욱이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너희가 대출받든지 해. 저희 신용으로는 대출이 안 나와요. 그건 엄마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어요. 재욱이 얼굴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유진이도 입술을 깨물었죠. 역시 엄마는 저 안 믿으시는 거네요.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10억은 너무 많다는 거야. 누나한테는 얼마 주실 건데요? 그건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불공평하잖아요. 저도 아들인데. 재욱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재욱아, 목소리 낮춰. 여기 사람 많아. 사람이 중요해요? 지금 엄마가 저한테 차별하시는데요. 차별이 아니야. 1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니? 알아요. 그래서 사업하려는 거잖아요. 너 지금까지 한 사업 중에 성공한 게 있니? 제 말에 재욱이 얼굴이 확 굳었습니다. 그건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운이 아니야. 너는 끈기가 없어. 조금만 힘들면 포기하잖아. 엄마, 그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사실을 말하는 거야.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남편이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노력은 알아. 근데 결과가 없잖아. 그럼 이번에는 결과 내겠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재욱이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10억은 정말 큰 돈이었거든요. 안 돼. 2억까지만 도와줄 수 있어. 알겠어요. 재욱이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났어요. 어디 가니? 방에 갈 거예요. 식사도 안 마쳤잖아. 배 안 고파요. 유진이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어요. 저만 테이블에 남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창피했죠. 커피가 식어 있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쓴맛만 남았죠.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역시 예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재욱이는 돈이 목적이었어요. 효도 여행은 핑계였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아들이 이럴 줄이야. 1시간쯤 지났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저예요. 재욱이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재욱이와 유진이가 짐을 싸들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어요. 뭐하니? 저희 먼저 들어가요. 갑자기 왜? 급한 일이 생겼어요. 재욱이가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는? 어머님 항공권은 원래 일정대로 모레예요. 여기서 푹 쉬다 가세요. 유진이가 차갑게 말했어요. 호텔비는? 체크아웃까지는 다 결제돼 있어요. 나머지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세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여기 혼자 두고 가겠다는 거였어요. 재우가, 이러지 마. 같이 가자. 싫어요. 저희는 먼저 갈 거예요. 제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재욱이가 뿌리쳤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세요. 재우가, 연락하지 마세요. 재욱이가 등을 돌렸습니다. 유진이도 따라갔어요. 복도에서 멀어지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 닫히는 소리도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버렸어요. 태국 한가운데서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울했어요. 서러웠죠.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방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창밖으로 파란 바다가 보였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아름다웠는데요. 오늘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제 어떻게 하죠? 혼자 이틀을 더 있어야 하나요? 무서웠습니다. 외로웠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화도 났어요. 제 아들이 이럴 줄이야. 이제 정말 끝이구나 싶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베개가 젖었죠. 정신을 차려야 했습니다.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어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얼굴을 씻었어요. 조금 나아졌죠.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배는 고프지 않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방에 있고 싶었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수영장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물장난치며 웃고 있었죠. 부모들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왜 저런 평범한 행복이 없을까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다시 누웠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예진이한테 전화할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죠. 재욱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엔 바로 끊어버렸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우가 엄마야. 제발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죠. 오후 내내 방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어요. 태국어 방송이 나왔죠.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채널을 돌렸습니다. 영어 뉴스 채널이 나왔어요. 그것도 귀에 안 들어왔죠. 그냥 껐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빨갛게 물들었죠. 어제는 재욱이랑 같이 이 노을을 봤는데요. 오늘은 혼자였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배가 고팠습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레스토랑에 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용기가 안 났죠. 혼자 가기가 창피했습니다. 룸서비스를 시켰어요. 메뉴판을 봤죠. 영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림을 보고 골랐어요. 샌드위치와 과일을 시켰습니다. 30분 후에 음식이 왔어요. 문 앞에 놓고 갔더라고요. 가져와서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어요. 억지로 삼켰죠. 과일은 좀 달았습니다. 망고였어요. 먹을 만했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잠이 안 왔어요. 뒤척였죠. 새벽 3시쯤 됐을까요? 그제야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떴어요. 9시였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막막했죠. 샤워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방에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어요. 리조트 정원을 걸었죠. 꽃이 많았습니다. 예뻤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커플들, 가족들이요.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외로웠죠. 1시간쯤 앉아 있었을까요? 다시 방으로 돌아왔어요. 점심은 또 룸서비스로 시켰습니다. 파스타를 먹었어요. 역시 맛없었죠. 오후에는 수영장 옆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가져왔는데 읽히지 않았어요. 글자만 눈에 들어왔죠. 아이가 물놀이 하다가 물을 튀겼습니다. 제 옷이 젖었어요. 엄마가 달려왔죠. 죄송해요. 괜찮아요.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갔습니다. 아이가 웃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재욱이 어렸을 때가 생각났어요. 재욱이도 저렇게 웃으며 놀았는데요.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이면 한국에 갑니다. 비행기는 오후 4시였어요. 짐을 쌌습니다. 별로 풀지도 않았던 짐이었죠. 저녁도 룸서비스로 먹었어요. 이번엔 볶음밥을 시켰습니다. 조금 매웠지만 먹을 만했죠. 일찍 잤습니다. 내일을 위해서요.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체크아웃은 12시였습니다. 짐을 다 챙겼어요. 방을 돌아봤죠. 이틀 동안 제 감옥이었던 곳이었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체크아웃을 했어요. 숙박비는 다 결제됐나요? 직원이 확인했습니다. 네, 다 됐어요. 다행히 추가 비용은 없었어요. 재욱이가 체크아웃까지는 결제해뒀던 거죠. 택시를 불렀습니다. 공항까지 가야 했어요. 택시가 왔습니다. 기사가 짐을 실어줬어요. 차에 탔습니다. 리조트가 멀어졌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공항까지 40분이 걸렸어요. 차창 밖을 보며 생각했죠. 이번 여행은 완전히 실패였습니다. 아니, 사기였어요. 재욱이는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었습니다. 저는 속은 거였죠. 공항에 도착했어요. 택시비를 냈습니다. 1200바트였죠. 하나로 4만 원쯤 됐습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갔어요. 체크인을 했습니다. 수화물을 붙였죠. 출국장으로 갔습니다. 면세점이 있었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게이트 앞 의자에 앉았어요. 2시간을 기다려야 했죠. 주변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여행 끝나는 아쉬움이 가득했어요.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었습니다. 비행기에 탔어요. 창가 자리였습니다. 이륙했습니다. 푸켓이 점점 작아졌어요. 다시는 안 올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재욱이는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제 아들이 아니에요. 상가를 팔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예진이한테 줘야죠. 착한 딸에게 주는 게 맞았어요. 5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창밖을 보니 한국이었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죠. 집에 도착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리조트보다는 나았어요. 여기가 제 집이니까요. 짐을 풀었습니다. 옷을 빨래통에 넣었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죠.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 다시 찾기요. 집에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만 바라봤죠. 재욱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등을 돌리던 모습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약하게 살 수 없었습니다. 결심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었죠.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10년 전부터 알던 김 사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사장님? 아, 사장님. 오랜만이에요. 네, 잘 지내셨어요? 그럼요. 무슨 일이세요? 제 상가 말이에요. 팔고 싶은데요. 김 사장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놀란 것 같았어요. 상가요? 갑자기 왜요? 사정이 생겼어요. 빨리 처분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시세가 좋아요. 28억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 정도면 됐어요. 빨리 팔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0년 동안 모은 재산을 파는 거였습니다. 쉬운 결정이 아니었죠. 하지만 필요했어요. 예진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엄마,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어떠셨어요? 동생이랑 잘 지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말이 안 나왔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예진아, 엄마 집에 올 수 있니? 무슨 일 있어요? 응. 할 얘기가 있어. 네, 지금 갈게요. 1시간 후 예진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를 안아줬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이래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예진이한테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푸켓에서 있었던 일을요. 10억을 요구한 것, 거절하자 저를 버린 것, 이틀 동안 혼자 있었던 것까지요. 예진이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 자식이 감히. 예진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엄마, 제가 동생한테 전화할게요. 하지 마. 소용없어. 그래도요. 예진아, 엄마가 결정한 게 있어. 예진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상가 팔기로 했어. 네. 오늘 아침에 부동산한테 연락했어. 빨리 팔 거야. 엄마, 왜요? 그거 임대료 나오잖아요. 더 이상 필요 없어. 팔아서 너한테 줄 거야. 예진이 눈이 커졌습니다. 저한테요? 왜요? 넌 효자였어. 평생 엄마한테 잘해줬잖아. 엄마, 저는 괜찮아요. 그냥 가지고 계세요. 아니야. 내가 받아야 해. 재욱이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예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아니야. 이미 결정했어. 그날부터 바빴습니다. 김 사장이 매일 연락을 했어요. 사장님, 보러 오신 분이 계세요. 네, 언제요? 내일 오후 2시요. 알겠습니다. 상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위치가 좋았거든요. 역 바로 앞이었죠. 일주일에 3팀이 왔어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김 사장이 전화했어요. 사장님, 계약하시겠다는 분이 계세요. 얼마 부르던가요? 27억이요. 1억 깎아달라고 하시네요. 됐어요. 그걸로 하죠. 진짜요? 28억 고집하시면 나올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빨리 끝내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약 진행할게요. 한 달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27억이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숫자를 보니 실감이 났습니다. 30년 인생이 이 숫자로 정리됐죠. 예진이를 불렀습니다. 예진아, 엄마 집에 와봐. 네, 갈게요. 예진이가 왔을 때 서류를 꺼냈어요. 은행에서 미리 준비한 거였죠. 이게 뭐예요? 18억이야. 내 통장으로 보낼 거야. 예진이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 많아요. 아니야. 내가 받을 만해. 엄마는요? 9억으로 어떻게 살아요? 충분해. 엄마 혼자 사는데 그 정도면 돼. 그래도요. 예진아, 엄마 말 들어. 이 돈으로 좋은 집 사. 아이들도 키워야지. 예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 품에 안겼어요. 엄마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제가 엄마 잘 모실게요. 평생요. 그래, 고맙다. 둘이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어요. 18억을 예진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직원이 확인했어요. 정말 보내시는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큰 금액이라 다시 한번 확인드려요. 괜찮아요. 보내세요.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통장을 봤죠. 9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노후를 보내야 했어요. 충분했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재욱이 생각은 안 났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죠. 예진이한테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입금 확인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사랑해요. 읽으니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 한 거예요. 진짜 효자에게 준 거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재욱이 없는 인생이요. 두렵지 않았어요. 예진이가 있으니까요. 그날 밤 푹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재욱이 생각은 거의 하지 않았어요. 예진이와 자주 만났죠. 예진이는 그 돈으로 집을 샀습니다. 큰 아파트였어요. 방이 4개나 됐죠. 엄마 한 방은 엄마 방이에요. 언제든 오세요. 고맙다, 예진아. 손주들도 자주 봤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예진이네 집에 갔어요. 밥도 해주고 아이들도 봐줬죠. 행복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싶었어요. 예진이는 오늘 안 온다고 했거든요. 인터폰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 재욱이가 보였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2달 만이었죠. 재욱이 옆에 유진이도 있었습니다. 둘 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줄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했어요. 무슨 일로 왔을까요?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왜 왔어? 할 말이 있어요. 제발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급한 것 같았어요. 문을 열어줬습니다. 현관까지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재욱이와 유진이가 서 있었어요. 2달 사이에 많이 초췌해져 있었죠. 들어와. 둘이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어요. 거실로 갔죠. 소파에 앉으라고 했습니다. 재욱이와 유진이가 나란히 앉았어요. 저는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팔짱을 꼈죠. 무슨 일이야? 재욱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상갑하셨다며요? 역시 그거였습니다. 돈 때문에 온 거였어요. 그래, 팔았어. 그게 왜 저한텐 말도 안 하셨어요? 내가 알 필요 없잖아. 저도 아들인데요. 아들은 무슨 아들. 넌 날 푸켓에 버렸잖아. 제 말에 재욱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유진이가 끼어들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유진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재욱이도 따라 꿇었어요. 일어나. 보기 싫어. 안 일어날 거예요. 용서받을 때까지요. 재욱이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너희 진심이니? 아니면 또 돈 때문이니? 진심이에요, 엄마. 거짓말. 상갑한 거 알고 왔잖아. 그건 맞아요. 근데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어요. 재욱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 받았는지 물으려고 온 거 아니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둘 다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역시 그랬습니다. 돈이 궁금해서 온 거였죠. 27억 받았어. 예진이한테 18억 줬고 재욱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18억이요? 누나한테요? 그래. 효자니까 줬지. 그럼 저한텐요? 없어. 한 푼도요? 응. 내가 받을 건 없어. 재욱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이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엄마, 그건 너무해요. 뭐가 너무해?
저도 아들이잖아요. 아들 자격 없어. 넌 날 버렸어.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인정해요. 인정한다고 끝이니? 나 혼자 이틀 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알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기억이 생생했어요. 죄송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재욱이가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절을 하는 거였죠. 유진이도 따라서 절했어요. 그만해. 일어나. 용서해 주실 때까지 안 일어날 거예요. 용서 안 해. 나가. 엄마, 제발요. 재욱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거짓 눈물인 게 뻔했거든요. 재욱아, 솔직하게 말해봐. 진짜 용서받고 싶어서 온 거야? 네, 맞아요. 거짓말. 돈 받으려고 온 거잖아. 재욱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렇구나. 너희는 변하지 않았어. 일어났습니다.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나가. 다신 오지 마. 엄마. 나가라고 했어. 재욱이가 일어났습니다. 유진이도 일어났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는 없어. 넌 이미 날 배신했어. 엄마. 재욱아,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제 말에 재욱이가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대로야. 우린 이제 남이야. 엄마, 제발요. 재욱이가 제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뿌리쳤어요. 손 치워. 더러워. 엄마, 나가. 안 나가면 경찰 불러.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단호했죠. 재욱이와 유진이가 신발을 신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유진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본색이 나온 거였죠. 후회 안 해. 너희가 후회할 거야. 두고 보세요.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재욱이는 끝이었습니다. 영원히요. 휴대폰을 꺼냈어요. 예진이한테 전화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재욱이가 다녀갔어. 네. 동생이요? 응. 용서 빌러왔대. 뭐라고 하셨어요? 쫓아냈어. 다신 오지 말라고 했어. 잘하셨어요, 엄마.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재욱이와는요. 마음이 편해졌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예진이와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웃음이었어요. 재욱이를 쫓아낸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예진이가 제안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 근처로 이사 오세요. 근처로? 네, 같은 아파트 단지에 매물 나왔어요. 작은 평수인데 엄마 혼자 살기 딱 좋아요. 얼마나 하는데? 5억 정도요. 엄마 여유 있으시잖아요. 생각해 봤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어요. 그래, 한번 볼까? 다음날 예진이와 함께 매물을 보러 갔습니다. 20평대 아파트였어요. 깔끔했죠. 거실이 밝았습니다. 남향이었거든요. 방도 2개였어요. 엄마 어때요? 좋네. 마음에 들어. 그럼 계약하실래요? 그래 하자. 일주일 만에 계약이 끝났습니다. 4억 8천에 샀어요. 현금으로 바로 샀죠. 이사 준비를 했습니다. 짐이 많지 않았어요. 평생 검소하게 살았거든요. 예진이가 도와줬습니다. 손주들도 왔어요. 할머니, 우리 집이랑 가까워요? 응, 엘리베이터 타고 5층만 올라가면 돼. 와, 좋다. 매일 올게요. 아이들이 좋아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이사를 마쳤습니다. 새 집이 아늑했어요. 작지만 따뜻했죠. 창밖으로 놀이터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이 보였어요. 예진이네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걸어서 2분이면 갔죠. 매일 아침 예진이네 집에 갔어요. 손주들 등원 준비를 도와줬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먹어요?
오늘은 할머니가 미역국 끓여줄까? 좋아요. 아침밥을 해줬습니다. 예진이 남편도 잘 먹었어요. 어머님 맛있어요. 많이 먹어. 감사합니다. 손주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줬습니다. 예진이가 일을 나가야 했거든요. 할머니, 오늘 뭐 할 거예요? 할머니는 집에서 쉴 거야. 너희 데리러 올게. 네. 아이들이 유치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을 흔들었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소를 했어요. 빨래도 했죠. 점심은 간단히 먹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그릇이었어요. 오후 2시쯤 됐습니다. 유치원으로 갔어요. 손주들을 데리러요. 아이들이 뛰어나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재미있었어? 네. 그림 그렸어요.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간식을 줬어요. 과일이랑 우유였죠. 아이들이 놀았습니다. 레고를 쌓았어요.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할머니, 이거 봐요. 로봇이에요. 와, 정말 잘 만들었다. 할머니도 만들어봐요. 할머니는 못해. 너희가 더 잘하잖아.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행복했어요. 저녁에는 예진이네 집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예진이가 퇴근하면 같이 먹었죠. 엄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재미있어. 아이들이 엄마 너무 좋아해요. 나도 좋아.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요. 아이들 얘기, 회사 얘기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짜 행복이었어요. 재욱이랑 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죠. 늘 불편했거든요. 눈치 보고 조심해야 했어요. 하지만 예진이네는 달랐습니다. 편했어요. 가족 같았죠. 아니,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주말에는 손주들과 공원에 갔어요. 자전거를 탔죠. 저는 벤치에 앉아서 봤습니다. 할머니, 저 좀 봐요. 어머, 잘한다. 손주들이 신나게 놀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예진이 남편이 커피를 사왔습니다. 어머님 드세요. 고맙구나. 아이들 봐주셔서 저희가 더 감사하죠. 무슨 소리야? 당연한 거지.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예뻤어요. 예진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응, 정말 행복해. 다행이다. 제가 엄마 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너만 있어도 충분해. 예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따뜻했어요. 이게 제가 원했던 거였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한 노후요. 재욱이 생각은 전혀 안 났습니다. 가끔 스쳐 지나가긴 했지만요.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습니다. 진짜 가족을 선택한 거죠.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진이가 말했어요. 엄마, 동생한테 연락 왔어요. 재욱이? 네. 저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연락처 달라고요. 뭐라고 했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가 싫어하신다고요. 잘했어. 근데 엄마 괜찮으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인데. 괜찮아. 이제 정말 아무렇지 않아. 사실이었습니다. 재욱이는 이미 제 인생에서 지워졌어요. 제게는 예진이가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있었죠. 그걸로 충분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손주가 물었어요. 할머니, 삼촌은 왜 안 와요?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예진이가 당황했어요. 얘야, 삼촌은 바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삼촌은 멀리 살아. 그래서 못 와. 언제 와요? 글쎄, 한참 후에나 올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밥을 먹었습니다. 예진이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는 괜찮다는 듯 웃어줬죠.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밤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떠 있었죠. 30년을 일만 하며 살았습니다. 분식집에서 새벽부터 밤까지요. 그렇게 모은 돈으로 상가를 샀어요. 재욱이한테 주려고 했죠. 하지만 재욱이는 그걸 몰랐습니다. 저를 이용할 생각만 했어요. 푸켓에서 저를 버렸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걸요.
착한 사람에게 주는 게 맞았어요. 예진이한테요. 그게 제 복수였습니다. 재욱이는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겠죠. 저는 행복하게 살 겁니다. 예진이랑 손주들이랑요. 이게 제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어요. 가슴이 뿌듯했죠. 잘했습니다. 제대로 된 선택을요. 잠자리에 들었어요. 편안했습니다. 내일도 손주들을 봐야 했죠. 아침밥도 해줘야 하고요.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이 들었죠. 제 인생 최고의 날들이 시작된 거였습니다.